이 아직까지는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기회이고 또 다른 시도할 수 있는 명분이 갖추어졌고 기회가 왔기 때문에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하나 진전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 그리고 너무 기대가 높았다가 네. 도리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 동력이 내부적으로 꺼져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한범 교수님께서 아까 일부 시간에 이 영변 핵시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농축우라늄 문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런 부분 다 오늘 합의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로드맵을 밟아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로드맵이라는 게 필요하죠. 한데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부 부류에서는 사실상 항복선언과 같은 의미로 지금 그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을 통해서 또는 차후에 북한이 항복선언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이제 모든 핵시설을 다 공개를 하고 이 부분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다 해체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군사시설 아닙니까? 이게 체제 안전을 위한 시설들인데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무기를 얼마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다 노출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정말 북한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국가일 경우에나 가능한 얘기죠. 아니면 전쟁에서 졌을 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가정해 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실패다.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에게 이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대화를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드맵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추상적으로 대략 어느 시점까지는 조금 다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금 1차 임기의 후반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치면 이제 2차 임기 4년이 남아 있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과 거의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 6, 7년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차 임기는 지금 2년도 안 남았어요. 네. 내년에는 당장 선거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후반기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선거만 해야 돼요. 내년 후반기부터는. 그러면 지금부터 딱 1년 남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 의미 있는 진전. 그러니까 비핵화의 여러 단계 중에서 이 정도면 참 북한이 좀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 의미 있는 진전 한 가지만 나오면 저는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와 사찰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거기 플러스 알파라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지금 이제 본인의 국내 정치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1차 임기가 끝나고 2차 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이 북한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이란 말은 좀 그렇고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벨 평화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노벨 평화상 얘기 한번 나왔었죠. 네. 근데 왜 연말에 가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왜 밝혀졌냐면 노벨 평화상은 일단 10월에 선정을 하지만 추천은 2월 중순에 끝나요. 그래서 2월 중순에는 아직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추천 자체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월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잡힌 것도 미국의 정치 일정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정보기관의 최고위 당국자하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한 내용인데 회담 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회담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저도 한번 여기서 그냥 천기누설 비슷하게 한번 배팅을 해보겠는데 아마 9월 유엔 총회에서 다시 3차 회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그 노벨 평화상을 겨냥한 빅 이벤트가 또 한 번 더 있을 것이다라고. 그럼 미국으로 오는 거네요. 뉴욕으로 오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 위원장이 뉴욕으로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차 정상회담이 2월에 잡힌 것,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물론 오늘 이번에 다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라도 조금 남겨뒀다가 10월 투표 그 노벨 평화상 선정 바로 직전에 빵 한번 터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면 더 큰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저도 정보기관 최고위 당국자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정치 스케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국내의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어떤 일정이라든가 정치적 환경, 오늘 김정은 위원장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비핵화 로드맵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네. 지금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은 그동안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네.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 모든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이번 2월 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큰 틀에서의 그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통큰 결단이라고 본다면 네. 이번에는 그것에 덧붙여서 살이 붙어야 되고 또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취하는 조치 중에 눈에 보이는 영변 핵시설의 폐쇄 문제랄지 이런 정도 그리고 로드맵 관련된 부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 로드맵을 굉장히 느슨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세세한 그 항목까지 또는 시기까지 잡아가면서 접근하는 것은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게 모든 옷을 다 벗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북한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어느 시점 정도까지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우선 1차 임기가 끝나는 내년 11월 내후년 2월 달이 되겠죠. 이때까지 비핵화에서 어떤 부분들을 진행시켜서 다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다시 폐기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복구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네. 그건 아마 영변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내고 영변 핵시설의 이제 80%라 그러는데요. 네네. 거기 뭐 플루토늄 추출이라든가 그렇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다. 뭐 수백 개의 시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것이 영변 시설이고 네. 전체 보면 여의도 면적의 몇 배에 걸친 그런 굉장히 큰 그런 단지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부분 정도로 일단 접근을 하는 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 지금 시점에 같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올라탔다고 보고요. 또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은 이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고 네. 김정은 위원장도 3, 40년 앞으로 집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재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국제사회 미국은 그 제재를 풀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네. 그렇게 보면 경제 발전 또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제재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네. 결국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지금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최소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어떤 가닥과 그다음에 방향 또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북한의 행동, 미국의 상응 조치, 북한의 행동,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들을 그런 얘기가 좀 담아질까요? 저는 담아지려고 봅니다. 그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비핵화 그렇습니다. 로드맵이고 스케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이번에 나와야지 네. 그렇지 않고 매우 추상적으로 1차 회담 때처럼 그렇게 나와버리거나 네. 또는 영변 일부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정도만 나온다면 그것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성공했다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타임 스케줄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타임 결국은? 스케줄을 뭐
세세하게 내놓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느슨한 형태지만 뭔가 어떤 단계별로 그렇습니다. 네. 단계별로 접근하자라고 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은 내용 있는 합의들이 나와줘야 네. 그래야 이제 앞으로 그동안 1차 이후에 한 거의 8, 9개월 정도 거의 손 놓고 있었다시피 했는데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실사구시적인 그리고 구동존의의 자세로 네.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영변을 제외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람은 고농축 우라늄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그럼 그 차후에 이렇게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핵신고 리스트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 그러면은 그 핵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핵무기가 몇 개나 있는지 이건 북한만이 아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요? 예. 네. 미국 측에서도 연변을 제외하고도 연변 지역을 제외하고도 숨겨진 핵 능력에 관한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단계적으로 북한이 단계적 동시적인 협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보따리를 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난한 협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영변이 커다란 진전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네. 완전한 비핵화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마음대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런 합의에 관해서 조치가 이행되고 검증받는 시기에 따라서 네. 제한적 제재에 대한 유예라든가 또는 또 다른 에둘러서의 표현이 된다면은 남북 교류 또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라든가 네. 이런 부분으로서 조금 뭔가 진전을 보이고 북한으로서도 직접적인 제재 완화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어진 3차, 4차의 정상회담에서 자기들이 협상하고 얻어낼 수 있는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럼 이제 두 분 교수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예를 들면 하노이 선언에 좀 포괄적이라도 담긴다 그러면은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네. 이런 표현들이 네. 실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네. 현재로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커다란 결과가 한꺼번에 나온다기보다는 네. 끊이지 않고 진전이 생기는 거 그걸 유지해가고 또 탑다운 형식이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 또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네. 저는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또 이 부분이 잘 관리되면서 나아가야 될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 2차입니다만 네. 올해 3차, 4차까지도 가능할 4차까지요? 그렇게 봅니다. 3차는 아까 정 교수님이 유엔 총회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유엔 거고. 총회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양자 외교를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네. 아마 곧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그렇겠죠. 우리가 3월 말 4월초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스크바 또는 블라디보스톡 방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베 총리가 상당히 빨리 네. 평양을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거에 보면 70년대에도 미중 간의 국교 수립을 할 때도 일본이 먼저 수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닉슨과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마오쩌둥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선수를 쳐서 발 빨아요 일본을 할 그렇습니다. 텐데. 그렇게 가버리고 네. 지난번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도 미국과 북한 간에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먼저 가버리는. 네. 그렇게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과 아베 총리의 만남도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그게 또 실제 성사가 된다면 6월 달에 그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있습니다. 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을 아베 총리가 초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9월 달에 유엔총회가 중요한 그 북미 지도자의 만남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북미 지도자의 만남은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오사카가 됐든 네. 또는 북미가 저는 뭐 가장 좋은 그림은 평양과 워싱턴 또는 평양과 뉴욕을 왕복하는 그런 정상회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